1번 누르고 프론트 뷰에서 간단하게 클릭하고 블렌더 안, 뷰포트 안쪽에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집니다. 얼굴부터 만들 거기 때문에 얼굴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이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가운데에 둘 수 있게 배치를 일단 해주세요. 높이를 제어할 때는 여기 이런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여기 X축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빨간색 선, 가로선을 중심으로 이 선을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바닥에 발을 딱 맞대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지금 마우스 휠 클릭하고 어디였지? 쇼인 오소그래픽 그리고 퍼스펙티브에 꺼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퍼스펙을 키게 되면은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X축과 Y축 정 가운데에 이미지가 있죠. 우린 여기다가 모델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살짝만 Y축으로 뒤로 빼주겠습니다. 이 정도를 빼주고 모델링을 시작할 건데요. 자, 모델링을 시작할 때는 여기 세이브를 하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이브 애시 클릭하고 원하시는 파일에다가 세이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여기 점 블렌드는 항상 있게, 확장자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세이브 해주세요. 그래서 크로미 점 블렌드 파일로 세이브를 해놓을게요.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2D를 만드는 게 아니고 3D를 만든다는 겁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고 모델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프론트에 렌더를 만들어서 앞에서 봤을 때 요 실루엣이 나오도록 앞에서 봤을 때는 요 실루엣이 나왔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요 동그란 실루엣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3D이기 때문에 탑뷰에서도 한번 봐줘야 돼요. 탑뷰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은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동그란 모양을 생각할 때 사실은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돼야 될 거예요.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가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여기가 튀어나온다고 해도 여기는 살짝 들어가서 이런 쉐입을 만들어 줘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덧댔을 때, 특히 이렇게 이미지를 대고 만들 때 모델링 형태가 많이 깨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델링을 할 때는 프론트 뷰, 레프트 뷰를 확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뷰 혹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 물체의 쉐입을 항상 확인하면서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는데 지금 앞에 부분은 살짝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뒷부분은 동그랗게 만들었죠. 사실 뒷부분이 이렇게 됐고 앞부분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 이 물체에 컬러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석적인 컬러를 칠하는 건 아니고 버텍스에다가 임시적으로 컬러를 칠하는 겁니다.
컬러를 칠하고 눈이겠죠? 적당히 만들어주고 위에도 한번 똑같이 눈을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눈을 만들었을 때 앞이나 뒤나 정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 살짝 오른쪽에 그린 것도 있겠지만은 옆모습에서 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죠? 이 모델링 이쪽 부분이 너무 일자에 가까운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은 옆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모 모양의 앞모습을 만들어줘야지 앞에서 봤을 때도 눈 모양이 그대로 보일 수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옆에서 봤을 때 이 눈이 동그랗고 이쁘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이 정도가 보여야지만 옆에서 봤을 때도 이쁜 눈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완만하게 만들었을 때는 뭐 눈이 여기 있다고 쳐도 옆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만 보이게 되겠죠? 요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뒷모습은 동그랗게 두더라도 이 쉐입이 더 이쁜 쉐입은 맞으니까 동그란 쉐입이 동그란 형태에 맞는 쉐입은 맞으니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앞에 모습은 살짝 세모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도 옆모습이 이쁘게 나올 수 있게 모델링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링을 시작해 볼게요.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란 쉐입을 만들 때 우리는 기본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쉐입을 만드는데 여기서도 하나씩 더 알아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UV 스피어라는 게 있고 스피어를 만들게 되면은 동그란 스피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스피어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 스피어에 대한 설정을 조금씩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 모델링을 수정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세그먼트 32로 되어 있는 거를 그려주면은 이 둘레에 있는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지금 32개는 너무 많죠. 링 지금 16개가 있는데 줄여주게 되면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면을 너무 많이 만들면은 모델링 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면을 줄인 상태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 이 정도 크기의 모델링, 원형 모델링인 거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피어를 만들었을 때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탭을 누르면은 에딧 모드로 갈 수 있고 에딧 모드에서도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혹은 여기 클릭해서 뷰 오버레이에서 여기 이 와이어 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지오메트리 안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을 클릭하시면은 뷰포트 내에서도 이 물체를 클릭하거나 에딧 모드로 가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각형 중심으로 모델링이 만들어내는 게 좋다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삼각형으로 해서 이 한 점에 버텍스 한 점에 엣지가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란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피어를 만드는 것보다는 Shift A 눌러서 큐브 박스를 만들게요. 박스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벤치 모양의 모디파이어 하신 다음에 Add 모디파이어 여기서 제너레이트 안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완만해지면서 원형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수치를 레벨, 이 뷰포트 내에서 이 서브 디비전 레벨을 지금 1단계를 주었는데 2단계를 준다 하면은 조금 더 면이 많아지면서 더 둥글둥글하게 표현이 되죠. 3개 하면은 더 그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 높이면 높일수록 더 스무스해지고 면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뷰포트 2로 두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해서 이렇게 원형을 만드는 편입니다. 원형이긴 원형이지만 우리가 지금 큐브 박스에다가 어떤 기능을 넣어가지고 원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원형도 살짝은 그 박스, 네모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탭 클릭하고 A 눌러서 전체를 클릭해 주시고 Shift Alt S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미묘한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더 원에 가까운 형태로, 여기 스피어에 가까운 형태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눌러서 확인해 봤을 때 모이는 점이 없죠. 전부 다 사각형으로 해서 면이 정리가 되었고, 에딧 모드에서 이 형태를 만들어 줄 것이에요. 적당히 뒤에 있는 이미지에 얼추 맞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물체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이미지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투명화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화 모드는 Alt Z를 눌렀을 때 이렇게 투명화가 되면서 내가 선택한 물체가 투명화가 되면서 뒤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작업할 때 지금 이 그리드, 이 빗선이 이 체크가 거슬린다 하면은 여기 아까처럼 뷰포트 설정에 대한 기능들이 다 있는 창입니다. 여기서 그리드를 꺼주시면은 그리드가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실루엣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누르고 엣지를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이 루프를 다 클릭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누르고 키우면은 X, Y, Z가 전체적으로 다 커지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S를 누르고 X만 누르면은 이제 X축으로만 스케일이 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이 형태에서는 이게 맞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키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파로프 수치를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게 좋은데, 자, 이렇게 클릭하고 이거를 요 동그란 모양을 해줍니다. 사실 너무 심화적인 부분이고,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은 이 파로프 기능이 켜지면서 K를 눌렀을 때 S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동그란 원이 보이시죠? 이 원의 크기만큼 같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스케일이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엣지는 스케일을 100% 먹는 거고, 이 원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원이 작아지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선택한 엣지만 영역이 지정이 되어서 스케일이 커지겠죠. 근데 스케일을 키우면, 스케일 키우는 거는 마우스 휠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그 다음 엣지 영역에도 힘이 가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 원을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이 영역이 요렇게 지금 그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엣지는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100에서 여기 0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 힘을 지금 얘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 꼭지점, 가운데 있는 꼭지점이죠. 100% 힘을 가지게 되고, 이 두 번째에 있는 엣지는 이쯤이 되겠죠. 거의 중간 값의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져서 여기 있는 엣지는 거의 힘을 받지 않을 거고, 여기 있는 엣지는 힘을 안 받게, 부드럽게 모델링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쉐입을 살짝 아래쪽이 더 둥근 형태의 모델링이죠.
이렇게 키워주시고 투명화 모드 Alt Z로 투명화 모드를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면은 뒤에 있는 면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위쪽 부분도 살짝 키워서 쉐입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얇은 원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맞춰주세요.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쉐입이 나올 수 있도록 모델링을 수정을 하셨으면은 찐 모양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럴 때 표면을 확인할 때 살짝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있는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시면은 그 각진 표면이 사라지게 되고요. 각진 표면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기 지금 실루엣은 각진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직 면이 많아진 게 아니고 좀 심화적인 부분인데 이 표면이 가지고 있는 노말 방향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면을 보면 약간 너무 각이 져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면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해줄 건데 서페이스를 할 때 컨트롤 1 하면은 여기 레벨 비포트 레벨이 1인 상태로 서브 디비전에 들어가게 되고 컨트롤 2 하면은 2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실루엣을 조금 더 이제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게 보면은 살짝 여기가 알값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씩 맞춰서 더 이쁜 쉐입이 나올 수 있도록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쯤에서 탑뷰로 간 다음에 탑뷰는 탑뷰로 가서 Alt를 클릭해서 고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넘버패드 7번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뒷모습은 동글동글하게 겠지만은 앞모습은 여기다가 눈을 그렸을 때 아주 이쁘지 않게 나오겠죠? 그래서 살짝만 넣어주고 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 오른쪽 부분만 여기 모델링을 뾰족하게 만들었고 여기는 그대로 뒀죠. 이제 여기서 미러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 오른쪽만 수정이 된 상태고 왼쪽은 둥글둥글한 앞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탭 누르고 Alt Z로 투명화를 하신 다음에 왼쪽 부분에 있는 버텍스를 전부 다 클릭을 하고 지워줄 거예요. 그럴 때는 X 누르고 요소만 지우는 게 아니고 지금 버텍스와 페이스 왼쪽 면을 다 지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X로 하셔가지고 오른쪽 면만 남아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도 보이게 하는 기능인 미러를 넣어줄 거예요. Add, Generate, 그리고 미러를 해주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약간 여기가 뾰족하게 되어 있죠. 완만하게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분명히 완만했는데 이게 지금 서브 디비전 레벨이 미러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지금 모델링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서브 디비전이 아래에 갈 수 있게 보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첫 번째로 끄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무조건 위에 있는 것이 상위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러가 먼저 되고 서브 디비전이 그 다음 작동하는 지금 그런 구조이고 위에 있으면은 서브 디비전이 먼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미러가 작동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서브 디비전 할 때는 여기 뚫려 있는 곳에는 면이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상 서브 디비전과 미러를 함께 사용할 때는 미러가 위에 갈 수 있도록 두시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미러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얼굴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중앙을 나누면은 똑같은 모양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도 미러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중심, 여기 주황 색깔 이게 보이죠? 이것을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3D 맥스에서는 피벗이라고 부르던 이 물체의 중심선을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이 오리진을 기준으로 미러를 사용하게 돼요. 오리진이 지금 여기에 있죠. 근데 만약에 오리진이 이런 식으로 이 물체의 오리진이 이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물체의 미러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미러가 되면서 이렇게 미러가 작동이 될 거예요. 위에 있는 이 이미지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정중앙에다가 두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쉐입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어느 정도 이 쉐입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파란 선을 중심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플랜을 하나 만들고, 플랜에서 R X축 90도로 회전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플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살짝 올려서 뷰가 있는 곳에 적당히 배치를 해주고요. Alt Z로 투명화 모드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위치해줘야 할지 대충은 보이죠? 탭 누르고 Ctrl R로 중앙에 있는 엣지를 잡아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면은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빅파이어에서 미러를 넣어줍니다. 오른쪽만 모델링을 해도 지금 여기 이거 바로프 값은 꺼주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5 영어키 5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프 끄고 미러가 넣은 상태에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이라고 이 페이스도 삼각형으로 이런 거죠. 페이스도 삼각형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식으로 조금 이 버텍스와 사이가 좁으면은 삼각형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만들어주시고 배치가 필요한 부분은 Ctrl R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일단은 이렇게만 쉐입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시 이 뒤에 있는 물체, 우리가 지금 가이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클릭한 다음에 로테이션 값을 0으로 해서 맞추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피벗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정중앙에 있죠. 이 상태에서 G키를 누르고 얘를 움직여도 피벗은 항상 중앙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배치를 해주고 디테일을 이렇게 만졌을 때 그 미러가 된 상태로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미러를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러를 주면은 아마 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오리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미러가 돼가지고 지금 미러가 된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겠죠. 겹쳐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 피벗, 이 오리진이라고 하죠. 이 오리진의 위치를 다른 물체의 오리진하고 동일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앙에 있는 이 오리진의 값이 X축에서 0에 위치할 거예요. 정확히 0에. 그러면 우리가 이 귀에 있는 물체를, 이 귀에 있는 물체의 오리진, 중심축을 미러 오브젝트에서 포인트로 여기 큐브 헤드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미러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황 색깔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미러가 된 거지만은 이 밑에 있는 미러는 이 헤드에 있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X축으로 미러가 된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알 것 같죠? 자, 우리는 이제 플랜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두께감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두께를 만들 때는 여기 위에다가 두께를 만드는 모디파이어 기능을 넣어주는 게 가장 편하게 두께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add 모디파이어에서 보통은 모델링과 관련된 것들은 제너레이트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에 솔리디파이를 넣어주시면은 살짝 두께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시크니스 두께감을 두껍게 하면은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 정도 두께면 될 것 같고, 위치가 정 가운데가 아니죠? 이럴 땐 가운데 위치 살짝 조정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귀를 러프한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너무 로우 폴리곤 형태로 형태를 잡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D로 치면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세이브 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로프를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 동그란 거 만들어 주면 되겠죠. 동그란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UV 스피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큐브를 만들어서, 지금은 더 작은 형태죠. 그래도 이거는 요즘에는 뭐 폴리곤 많은 게 별로 상관없으니까는 이렇게 2단계로 주고 어플라이를 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엣지를 선택하고 해도 상관없네요. 그냥 Shift Alt S를 누르고 스피어에 가깝게, 스피어라는 기능 써있죠. 단축키예요. 스피어로 더 원형에 가깝게 만들어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클릭 스무스 해주고 스케일을 작게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미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꾸실 때 제너레이트 미러, 그리고 중심축이 여기 있으니까는 이 중심축을 헤드랑 똑같은 중심축을 사용하겠다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미지랑 안 맞는 거는 그냥 그 2D 이미지가 안 맞는 거니까는 조금은 무시하시고 작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몸통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쉽게 이런 체형의 SD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작하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통을 먼저 만드는 편이에요. 몸통을 만들 때는 여기 실린더를 사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실린더를 만들고 add 실린더, 안 보이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세부적인 디테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32인 거를 16으로 바꿔줄게요. 16으로 해서 16각형의 와이어프레임을 보면은 16각형으로 지금 실린더가 생성이 됐습니다. 몸통의 기준점을 만들고 몸통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아래와 위, 아래와 위에 있는 페이스는 지금 지워주겠습니다.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실린더에서 이제 모델링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고 왼쪽 투명화 모드를 한 다음에 왼쪽을 지워주고요. 미러를 저쪽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신 몸통을 만들어 놓고 S 클릭, Y를 클릭해서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가준 다음에 살짝 배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에 컨트롤 R 클릭해서 엣지를 추가한 다음에 살짝 나오게 만들어주고요. 이 부분에서 더 디테일을 살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색감을 조금 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 오른 클릭하고 쉐이드 스무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다가 팔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때 같은 경우는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 3D 캐릭터가 나중에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리깅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몸통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기다가 팔을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 옆 부분에 몸이 두 개의 엣지로, 하나의 엣지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다가 엣지를 두 개만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살짝 내려줘야겠어요. 요 엣지를 내릴 때 G키를 누르고 Z를 누르면은 쭉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움직일 때 G키를 한번 누르고 또 한 번 G를 누르면은 이게 지금 생성되어 있는 이 엣지의 흐름을 따라서 얘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면서 밑에는 조금 좁잖아요. 그 형태감을 유지한 채로 엣지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다가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되면은 여기가 지금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페이스가 하나, 둘, 셋, 넷. 이 페이스가 8개의 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8개의 버텍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버텍스가 4개면은 이거는 원이라고 볼 수 없겠죠. 사각형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규칙성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규칙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형을 만들려고 해도 여기가 너무 직각이기 때문에 원형의 형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개는 돼야지 이렇게 바뀌시더라도 원형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4개의 페이에서 팔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메쉬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삼각형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 실린더와 맞게 버텍스를 위치하면은 거의 완벽한 원의 형태가 되겠죠. 한 다음에 그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 버텍스들은 안쪽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프론트 뷰에서 그래서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동그란 형태로 손이 나와야 하니까 부드럽지 않은 쉐입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스무스 버텍스를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계속 원에 가깝게 모델링이 수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러프하게 만들어 놓고요. 컨트롤 E 눌러서 소스가 들어간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으로 동글동글한 형태의 손이 지금 완성이 됐고, 여기 보시면은 가슴이 너무 튀어나와 있고 왼쪽도 너무 튀어나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함께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럴 때 아까 했던 것처럼 단축키 5번 눌러서 빠르게 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옆모습으로 봤을 때 배가 동글동글 튀어나와 있는 게 더 귀엽죠? 뒷면도 살짝 등이니까는 조금 앞쪽보다는 덜 나오는 게 귀여운 수치스러운 쉐입을 잡아주는 게 그리고 완성도 높게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붙여나가는 식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Shift A 메쉬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팔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리에 팔각형으로 몸통에 붙이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게 몸통을 처음에 16각형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 팔각형에 팔 붙이기도 되게 수월하고 팔각형인 이 다리 쪽을 붙일 때도 가장 수월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SD 캐릭터의 기본 체형을 만들면은 굉장히 쉽게 체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린더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위와 아래 페이스를 클릭해서 삭제하고 여기서 이제 적당히 형태감과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놓고 여기 미러와 서브 디비전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몸통과 마찬가지로 미러와 서브 디비전 레벨이 들어가면은 좋을 거예요. 모디파이어가 없는 다리를 클릭하고 그리고 이 내가 지금 적용하고 싶은 모디파이어를 가진 몸통을 클릭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클릭했던 거는 진한 주황색으로 얘가 테두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클릭한 이 쉐입은 이 오브젝트는 약간 연한색으로 지금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한번 얼굴 눌러볼게요. 얼굴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누른 쉐입 오브젝트만 연한 색깔로 테두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누른 쉐입의 모디파이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 기능들, 여기 있는 다양한 기능들, 나중에 재질도 그렇고 여기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의 이런 정보들이 지금 마지막에 활성화되어 있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여기가 정보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클릭했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모디파이어가 없는 상태고 얘는 지금 하나가 접혀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이렇게 다 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중 선택했을 때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블렌더는 마지막에 선택한 걸 기준으로 모디파이어나 재질이나 모든 것을 다 적용하되 이렇게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이렇게 연한 주황색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게 우리가 유저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리 클릭하고 몸통 클릭한 다음에 이제 이 몸통에 있는 모디파이어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L 누르면은 여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오른쪽에 인스펙터에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나머지 부분에 적용을 하겠다, 링크시키겠다 이런 기능을 할 때 컨트롤 L 눌러서 링크 기능을 켜주시고 이게 보시면은 아까 재질도 그렇고 뭐 애니메이션 정보 여러 가지 다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카피 모디파이어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선택한 그 연한 색깔, 주황 색깔로 테두리가 만들어진 이 연한 색깔의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를 나머지 선택한 애들, 진한 주황색으로 나온 애들이겠죠. 얘네들이 똑같이 카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L 누르고 카피 모디파이어 해주면은 똑같이 모디파이어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몸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준점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오브젝트, 따로 오브젝트를 설정 안 해줬죠. 근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를 몸통으로 선택해서 대칭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고 스케일을 좀 키우고 다리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밑에 살짝 튀어나오고 동글동글한 다리를 만들어 줘야겠죠. 3번 눌러서 오른쪽 뷰로 바꿔준 다음에 탭 누르고 아래쪽에 Alt 클릭해서 이 엣지를 잡아주겠습니다. 2를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엣지들이
이렇게 돌출되겠죠. 이건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너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Z축으로만 움직이겠다고 Z를 클릭하면은 Z축으로 살짝 빼서 클릭해주고 돌아가서 여기 앞쪽 부분에 4개의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얘도 E를 눌러서 돌출하며 Y축을 눌러서 Y축으로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뒤로 좀 빼주고 그냥 일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번에는 구멍을 메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링을 한 겁니다. 구멍을 메꿀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삘을 사용해서 여기를 메꿔주는 겁니다. 삘은 내가 지금 막고 싶은 부분을 엣지로 Alt 엣지 선택하면은 이렇게 구멍 막고 싶은 부분이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F를 누르면은 이렇게 필로 채워집니다. 필로 채워지면은 이렇게 그냥 페이스가 이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럴 때 이어지지 않은 부분을 합치는 기능은 잊고 싶은 부분을 버텍스를 Shift로 선택한 다음에 J 단축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 여기도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이쪽이랑 이어주면은 삼각형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주면은 여기가 삼각형이 나오죠. 이럴 때는 총 여기 밑에 사각형으로만 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게 더 안정적인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K 눌러서 나이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엔터로 버텍스를 만들어주고 이 점과 이 점을 Shift로 클릭하고 A로 이어주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진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지금 보면은 이건 더 깊은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보이는 엣지에 여기 보이는 페이스가 3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쪽에는 지금 페이스가 되게 넓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서브 디비전의 약간 특성 중 하나인데 이 엣지, 좀 좁은 엣지였죠? 이 좁은 엣지는 서브 디비전이 작동하면서 이 다음 엣지만큼 이렇게 좁게 엣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앞에 있는 부분 넓게 엣지가 만들어졌죠? 여기는 이 엣지가 그 다음 엣지와의 넓이만큼 엣지가 넓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좁게 만들면 좁게 만들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엣지가 좁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더 부드러워지고 넓은 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그럼 사실 여기 이쪽 부분과 위쪽 부분이 똑같은 그 엣지의 두께를 가지고 싶으면은 이 간격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간격이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모델링이 나올 수 있도록 나머지 버텍스들을 조금씩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지금 페이드 스무스를 걸어주면은 이런 형태의 다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방화 같이 되어 있죠. 이 엣지와 이 엣지의 간격만큼 여기가 넓고 완만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좁게 잡고 싶을 때는 엣지를 중간에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추가해주면은 이렇게 조금 좁아지고 있죠.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식으로 엣지가 날카로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소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다리와 몸통을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다리와 몸통을 붙일 때는 이제 먼저 이 다리의 가랭이 쪽에 엣지를 2개를 선택을 하고 2를 눌러서 돌출시킨 다음에 위로 살짝 X축으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붙겠죠? S, X, 0을 누르면은 X축으로 일자가 될 거고 여기 3개의 버텍스가 정확하게 일자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글로벌은 이 전체 공간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Y축, X축 0에 버텍스가 위치하기 위해서는 이 X축의 월드, 그 글로벌 좌표를 0으로 해야지만 정확히 0에 위치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바꿔주신 다음에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둘, 7, 8. 네, 8개의 엣지가 활성화되어 있죠. 제가 이것 때문에 위에 몸통을 16각형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몸통도 정확히 반절이기 때문에 8개고 아래쪽에 있는 다리도 총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다리를 클릭하고 위에 있는 몸체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이 2개가 떨어져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실린더 그리고 실린더.001로 떨어져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지금 붙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붙이고 싶을 때는 얘네 둘의 물체를 합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거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실린더라는 이 오브젝트의 페이스 정보들이 합쳐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누르실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제가 이거 다리를 누른 다음에 몸체를 눌렀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번에도 몸통, 제가 누른 몸통 쪽에 지금 정보가 나와 있을 거고 몸통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몸체에 붙는 것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다리에 일단 모디파이어를 제거를 해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체를 클릭하고 다리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J로 합치면은 위에 있던 몸통에 있던 모디파이어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위에 있던 몸체는 사실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모디파이어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중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리에 합쳤을 때는 이 모디파이어들이 날아가면서 이 모양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일 때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게 왠지 알겠죠? 그래서 클릭하고 컨트롤 J로 붙이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몸통에 있던 모디파이어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합쳐주기만 하면 되겠죠. 브릿지를 사용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브릿지 기능은 우리가 이렇게 위에 있는 엣지를 컨트롤로 클릭을 하고 알트로 클릭을 했죠. 그리고 여기 다리에 있는 엣지도 알트로 클릭을 합니다. 알트 클릭할 때 우리가 다중 선택이기 때문에 알트랑 쉬프트를 같이 눌러서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8개, 아래 8개 개수가 지금 맞는 상태잖아요. 마우스 오른 클릭 브릿지를 해주면은 브릿지 엣지 루프, 엣지 루프 된 상태에 여기를 이어준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서브 디비전을 끄고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엣지는 이 엣지와 이 엣지는 이 엣지와 선택했던 엣지의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이어 붙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조금씩 정리만 하면 되겠죠. 모양이 삐뚤빼뚤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조금씩 정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할 때는 다시 서브 디비전 여기 제가 껐다 켰다 하는 게
여기 세 번째 거를 껐다 켰다 하고 있죠. 이거는 서브 디비전 레벨이 피보트에서 보이게 하느냐 안 보이게 하느냐 이런 기능이고, 여기 네 번째 있는 거는 실제로 이미지화를 할 때 이제 보이게 하겠느냐 안 보이게 하겠느냐 그런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뷰포트에서만, 이 상태에서 지금 뷰포트 레벨을 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얘를 이미지화 할 때는 이 서브 디비전 레벨이 나간 상태로 렌더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렌더링 버튼을 끄게 되면은 여기 지금 뷰포트에서는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겠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이미지화 할 때는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겠죠? 돌아가서 이 뷰포트도 해주고 모델링을 조금 더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와이어를 지금 봤을 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삐뚤빼뚤하게 나온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주세요. 형태를 생각하면서 버텍스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조금씩 만져주는 거예요. 더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될 수 있게, 더 부드러운 모양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가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엣지가 강하게 잡히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엣지를 좁게 추가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서 엉덩이 같은 쉐입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부족한 엣지를 채워준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엣지들은 원 기둥을 만들고 있는 팔각형의 엣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 안 만지는 게 좋겠죠. 이 엣지도 마찬가지고 너무 크게 만지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와이어의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아예 깨져버린다면은 조금씩은 맞춰서 만드는 게 더 좋은 모델링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바디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는 로우폴만 진행한 게 아니고 이 하이폴, 그러니까 서브 디비전을 적용한 상태에서 쉐입을 벌써 다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미러가 들어갔고 서브 디비전도 들어갔으니까는 여기서 비율만 더 맞게 조금씩 수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엣지를 추가할 필요도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팔 부분 이런 것들 포즈 잡을 때 이제 리깅 할 때는 지금보다는 더 엣지를 많이 잡아주겠지만은 지금 상태, 그러니까 체형을 잡아줄 때는 이 정도 면이면은 충분하게 이 SD 캐릭터의 체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움직여가면서 와이어 프레임의 흐름 그리고 요 사각형의 크기를 적당히 잘 맞춰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루엣이 이쁘게 나올 수 있게요. 지금 이 몸통의 이쪽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 뚫려 있는데 지금 얘 머리 때문에 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얘를 숨겨놓고 작업하면은 여기 뚫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숨길 때는 여기 헤드를 누르고 오른쪽 인스펙터에서 아웃라이너에서 이 눈 모양을 꺼주면은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카메라는 렌더링 기준이고 이게 지금 뷰포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끄면은 뷰포트에서는 안 보이지만 렌더링 할 때는 이 카메라가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렌더링 할 때는 보여지는 거고, 렌더링까지 끄면은 이제서야 비로소 렌더링 할 때도 이 물체를 렌더링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하이드 할 수도 있지만 참고로 단축키는 H예요. 그리고 언하이드는 단축키 Alt H고, 하이드를 매번 하고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자, 내가 지금 보고 싶은 물체, 여기 구멍 뚫린 부분을 보고 싶은 거죠. 구멍 뚫린 물체를 클릭하고 이게 온점 옆에 있는
슬래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독립된 모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뷰포트에서는 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지금 분명히 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독립 모드, 고립 모드라고 하고 이 상태로 모델링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이제 전체적인 모델링을 다 보고 싶을 때는 다시 슬래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멍 뚫린 곳은 막아도 되고 안 막아도 돼요. 헤드가 너무 커서 여기 뚫린 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막아도 됩니다. 만약에 막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막고 싶을 때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F를 누르고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각형이 될 수 있게 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세 개 하면은 브릿지 할 수 있겠죠. 브릿지 한 다음에 면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메꿔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리드 필을 쓸 때는 껴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구멍을 막아줄 때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만 만들어주고, 여기를 또 F 누르고 메꾸거나 브릿지로 또 메꿀 수 있겠지만, 전체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F 누르고 그리드 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계산해가지고 붙여줘요.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은 여기 요거 아랫부분인지 우리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모델링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데, 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 중간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죠. 대칭되게 오른쪽만 만들면 될 것 같고, 사실 2D로는 지금 2개밖에 없지만은 3D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도 2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은 하나, 둘, 3개 정도 해서 총 6개가 될 수 있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옆으로 많이 삐져나와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나, 2개가 나오고, 이쪽에 또 하나, 2개가 있으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총 하나, 둘, 3개, 6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모델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쉬 플랜으로 해서 메쉬를 기준으로, 플랜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고 라이트 뷰에서 뒷부분을 지금 투명한 모드 킨 거예요. 살짝 올려주고 뒷부분을 살짝 내려주면은 모양이 나오겠죠. 앞에서 보면은 모양이 있을 거고, 여기도 오른쪽 가운데다가 엣지를 넣고 왼쪽은 지워줄게요. 나중에 미러를 쓸 거니까. 상태에서 살짝 X축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잡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모양이 프론트 뷰에서 맞췄을 때 프론트 뷰의 모양은 나왔지만은 이렇게 올려보면은 형태가 지금 이상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형태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를 맞출 때는 우리가 지금 프론트 뷰에서는 이미지를 맞췄기 때문에 X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리고 Z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Y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이런 형태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Y축으로만 움직여서 형태를 잡아주시고, 여기도 이제 뾰족하게 나와야겠죠. 이 눌러가지고 면을 만들어준 다음에 돌려서 뾰족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 Y로 살짝 해주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튀어나온 선이죠. 여기는 튀어나오지 않아야 될 선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 여기 앞에 있는 요 엣지랑 위치가 맞으면은 어느 정도 쉐입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가운데 쪽으로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기 앞부분이랑 똑같은 거를 뒷부분에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때도 항상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제일 좋게 나올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방법은 요거를 떼어내서 반전시켜서 합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중심축을 여기로 옮겨서 미러를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러를 쓰나 어차피 복사해서 넣나, 지금 앞쪽에 둥근 쉐입과 등 쪽에 일자에 가까운 이 쉐입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작업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드는 건 뭐 간단하게 엣지를 클릭하고 튀어나오게 해주고, 투명화 모드에서 앞에 있는 엣지를 보면서 잡아주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미러가 적용이 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로 딱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S, X, 0 맞춰주시고 위치를 글로벌에서 0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비슷한 쉐입으로 뒤쪽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뒤 등짝에 딱 맞을 수 있게 Y축으로만 또 움직여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D 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옆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 2D 이미지와 비슷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얘를 모델링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뭐라 해야 되지? 모자 밑부분의 엣지가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모자 밑부분의 엣지를 수정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이 본체의 모델링을 조금 수정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씹히는 부분들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프론트 뷰에서 이미지를 맞췄으면은 웬만하면은 Y축으로만 조금씩 정리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여기 동그라미는 그냥 요거랑 똑같겠죠? 를 해서 넣겠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하나, 위에도 한 가지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제가 요거를 이 물체를 복사했을 때 아마 여기 나오긴 했겠지만은, 복사할 때는 Shift D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와 똑같이 생긴 물체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복사할 때는 이 물체만 복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브젝트 데이터만 복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미러 기능도 함께 복사가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적용된 모든 모디파이어나 재질, 그런 데이터들도 함께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D 여기다가 넣고요. 얘는 Shift D로 복사를 한 거고, 이거 하나는 Alt D로 복사를 할게요. Alt D로 복사를 했습니다. 얘네 둘의 지금 모양은 똑같지만 이 원래 있던 물체를 에딧 모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차이가 뭔지 알 수 있겠죠? Shift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고, Alt D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둘은 지금 이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수정해도 얘가 함께 바뀌고, 이 Alt D로 복사한 물체를 수정해도 함께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에딧 모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랑은, 이거는 일단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리진도 같이 움직이는데 에딧 모드에서는 오리진은 유지한 상태로 이 버텍스의 위치가 글로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로컬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니까
아 이렇구나 하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 사에서 두고 여기에 위치하면 되겠죠. 얘도 따를 해서 이제 얘를 미러를 넣어줘야겠죠. 미러를 넣어주고 세이브도 간간히 한 번씩 해주시고요. 로폴로 이제 이것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율을 조금씩 맞춰서 더 귀여운 체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까 다리가 되게 많이 길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팔도 지금 쉐입이 여기가 너무 얇고 크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쉐입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떨어질 수 있는 쉐입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쉐입을 맞춰서 모델링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율 바꾸고 형태가 실루엣 맞추는 거는 이렇게 면을 많이 쓰지 않고 있는 면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상태에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폴로 만들어 볼까요? 얘도 하이폴로 만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로폴의 플랜인 상태니까는 아까 귀했듯이 걸고 제너레이트에서 솔리디파이로 두께감을 주고 네, 그럼 되겠죠? 이렇게 주고 포트 한 이 정도 해서 2단계 정도 껍질을 주겠습니다. 독립 모드를 켜놓고 자 이제 이 엣지랑 거리가 멀죠. 그래서 여기가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엣지를 추가하고 엣지를 가깝게 두면은 이 엣지 이 버텍스의 위치랑 실제로 섭디가 들어갔을 때의 위치랑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아까 이게 없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지만 왜냐면은 여기 있던 버텍스가 당겨지고 이 엣지가 여기로 당겨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엣지를 잡아주면은 이 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트리플 엣지 하나 둘 세 개죠. 이 세 개를 이렇게 꽉 잡아줘가지고 풀리지 않게 해주면은 기본적인 형태의 모델링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쉐입이 엄청 이상하지는 않죠. 그러나 얘를 디테일하게 보면은 너무 지금 각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트리플 엣지 때문에 여기 면이 많이 뭉치게 되면서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인멀 디스플레이를 꺼주면은 실제 존재하는 와이어 프레임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섭디에 의해서 이런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고 보면은 여기 엣지를 많이 추가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엣지가 버텍스 꼭지점 그러니까 실루엣이 깨지지 않게 되었지만은 여기에 지금 면이 많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각기지게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 없앨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면은 이쪽 부분은 지금 트리플 엣지 그러니까 여기 엣지의 넓이가 좁아야 하지만 이쪽은 여기를 잡아줄 필요가 없죠. 풀어줘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조금 풀어줘도 이렇게 아까 꽉 잡혀있던 여기 엣지들이 조금 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해.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이 폴리곤도 넣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크로미의 모자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모자와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어지게 해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쉐입을 하나 복사할게요. 뒤로 복사를 하고 살짝만 S를 클릭하고 살짝만 작게 이렇게 두겠습니다. 요게 이제 안쪽에서 얼굴을 대체할 부분이고, 이제 요 바깥 부분을 선택해서 요걸로 헬멧 모자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상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을 파가지고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이제 터보 스무스가 섭디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엣지를 잡아줘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엣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 합쳐 주겠습니다. 원형이 지금 실제로 이 오브젝트는 형태가 이렇게 안쪽만 생겨 있는 거고 섭디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지금 섭디를 1단계만 주고 이게 디스플레이를 꺼줬을 때 이 정도의 엣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의 엣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컨버트 투 메쉬를 해주겠습니다. 메쉬를 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적용된 상태로 모델링이 합쳐진다고, 약간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배로,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는 엣지가 2배가 많게 만들었고요. 이제 왼쪽 면을 지워주고 웨어프레임을 끌게요. 미러만 일단 적용을 해서 여기 있는 지금 이 엣지들을 가지고 컷으로 이 라인을 따주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딸게요. 지금 크게 면 정리하는 느낌이 아니고 일단은 쉐입을 따주는 느낌으로 모델링을 라인을 잡아주겠습니다. 잡아주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앞으로 뺀 이유는 여기서 잡히는 게 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살짝 뺐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안쪽 부분을 먼저 지워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X하고 페이스로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서 로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태감이 나오고 딱히 고칠 부분이 없어 보이죠? 이런 부분 조금 실루엣 잡아주는 거 외에는. 근데 저희는 서브 디비전을 써가지고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섭디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각이 안 잡힌 부분, 여기가 좀 뜨는 부분, 면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면 정리를 해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섭디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테두리 엣지들, 그 다음 엣지는 조금 일정한 위치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엔 사실 제일 편한 거는 이렇게 일정한 위치에 한 번 더 모델링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또 잡아주고 아랫부분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J로 이어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고, 그래서 구멍을 파고 이제 면 정리를 해야겠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쪽에 붙어 있는 게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
그 드래그하는 것처럼 클릭하는 게 아니고 클릭하고 클릭하면은 여기 바뀐다 했죠. 이게 주황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지막에 클릭한 게 하얀색으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M키 눌러서 머지한 다음에 마지막에 선택한 거에 붙게 하겠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이어 흐름 너무 깨지지 않게 정리를 해주세요. 모든 면이 사각형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면도 사실 별로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거 그냥 어차피 지금도 삐뚤빼뚤하니까 M 센터로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돌려가면서 Y축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또 쉐입이 동그라면 더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쉐입을 잡아주긴 하겠습니다. 이 2D 기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3D로 바꿀 때 3D일 때도 이쁠 수 있는 쉐입을 만들어 줘야 돼요. 2D 쉐입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 3D일 때 더 자연스러운 쉐입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을 정리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하느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고, 이렇게 튀는 부분들은 사각형을 만들어 가면서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스컬프팅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버텍스를 수정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형태를 수정하고 뭐 리토폴로지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 이렇게 버텍스 기반으로 모델링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줘야 되는 수고스러움은 있습니다. 물론 대신에 리토폴로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는 엣지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이 엣지도 너무 깨지는 게 지금 보이죠? 너무 깨지는 건 좀 별로니까 써서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가운데 쪽으로 쭉 이어가지고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맞춰가지고 해서 보면 조금씩 미묘하게 틀리는 거 하나 때문에 얘가 더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크게 보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맞추고, 이제 얘가 모자기 때문에 안쪽으로 면이 들어가야겠죠. 엣지, 알트로 엣지를 클릭한 다음에 한번 라이트 뷰에서 투명화 모드를 켜고 살짝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보이게, 안쪽에서 이 두께감이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 두께감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고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조금씩 정리를 해주세요.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이 너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가 멀어지면서 얇게 나오겠죠? 껍데기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씩 거의 일자에 가깝게 잡아주는 게 아마 제일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정리해주고 돌려가면서 해주고, 이 쉐입도 옆에서 봤을 때 이 쉐입도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잡고 있지만 실제로 SD 캐릭터를 완벽하게 만들 때는 이 쉐입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버텍스를 하나하나 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큰 실루엣만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기고 진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서 최대한 형태가 이쁘게,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이 진짜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네이밍도 좀 해주면서 진행할게요. 네이밍은 F2를 눌러서 애드로 바꿔주시고 더 하면은 네이밍, 리네이밍 되겠습니다.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도 헤드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혹은 F1을 눌러서 F2를 눌러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아웃라이너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바디가 되겠죠? 바디. 그리고 여기 지금 어차피 위치가 동일할 것 같으니까는 이렇게 세 개를 잡고 컨트롤 J로 합쳐줄게요. 이렇게 두고 이 안쪽에 있는 쉐입이 살짝 각져있는 느낌이 있죠? 이 쉐입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1단계를 주면 살짝 각져 있는데 2단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헤드 쪽에 있는 것도 2단계를 줘서 조금 더 매끄럽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탭 2열을 붙이는 작업만 하면 되겠죠. 붙일 때도 계획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을 켜고 여기 뷰포트에서 앞뒤가 안 보이게 끈 다음에 개수 같은 걸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딱 붙으려면은 개수가 똑같이 일정한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 형태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면을 추가하면 될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 가운데다가 엣지를 추가하고 싶기 때문에 플라이에서 합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엣지 추가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개수가 어느 정도 일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개를 지금 합칠 때 미러 아래에서 합쳤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지금 페이스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축을 꺼주고 에딧 모드에서 안쪽에 그러니까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페이스들을 클릭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굳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쯤 됐으면 이것도 하나만 더 만들고, 이쯤 됐으면 여기 이 미러는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고,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미러 하나에 캡만 캡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모델링이 만들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조금씩만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고 여기다가 업디를 걸고 쉐이드 스무스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너무 이상하진 않죠. 너무 이상하진 않은데 여기는 꽉 잡아주는 엣지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이제 계획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둘이 지금 합쳐주면 되겠죠? 합칠 때는 어디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 페이스 안쪽에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이 버텍스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페이스를 지우면은 얘가 여기 붙게 될 때 많이 깨지게 되죠. 이 형태가 그렇게 이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얘가 붙을 수 있게 하려면은 인설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I를 클릭하고 인설트로 안쪽으로 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각형을 유지하면서 안쪽에 얘랑 거의 가깝게 엣지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죠? 해주고 얘는 페이스를 지워주고 이제 얘랑 얘를 합칠게요. 컨트롤 J로. 이제 여기 있는 버텍스, 끝에 있는 버텍스가 여기에 붙을 수 있겠죠? 하나씩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은 지금 모델링 할 때 여기 이 귀에 있는 아래 엣지를 얘를 방금 잡았던 인설트 버텍스에다가 붙게 하는 게 형태를 깨지지 않게 하면서 붙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하나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외하고 일단 붙여줍니다. 거의 다 붙었고 여기가 지금 부족한 상태죠. 여기는 형태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하나 더 생성해서 중요한 거는 이 엣지 안쪽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평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엣지 다음 엣지들의 넓이는 비슷해야지 여기의 엣지의 두께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이 풀어지는 게 이 엣지가 얘가 지금 잡아주고 있지만 위쪽으로는 지금 많이 풀어져 있죠. 여기서 조금 크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하는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들어주고 이건 조금 좁아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죠?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버텍스를 잡고 마우스 오른 클릭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무스 버텍스라는 게 있어요. 별로 평평하게 좀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크롬이 모델링 그리고 하이 폴리곤 모델링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UV를 피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정리를 해줄 때는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리하는 데 기준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몸과 머리를 나눠서 분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합치고 솔리디파이도 합치고 업디는 꺼주고 중요한 게 지금도 우리가 위에 있는 게 상위라고 했죠. 상위 모디파이어. 그래서 제가 지금 미러를 먼저 합쳤는데 솔리디파이를 먼저 합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거 항상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러도 합쳐버리고 여기도 미러가 있겠죠. 얘도 미러가 있을 거고 업디는 일단 지워주고 깔끔하게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도 미러는 합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단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얘네를 클릭해 보면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얘네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 스케일 정보가 얘는 뭐 1.051 얘는 0.167 0.068 0.098 이런 식으로 스케일 정보가 다 틀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몸 같은 경우는 X랑 Y축도 똑같지가 않고 Z축도 똑같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스케일 정보나 로테이션 정보, 로케이션 정보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고 UV도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오브젝트의 정보를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초기화하는 거는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내가 초기화하고 싶은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 누르면 어플라이가 나오고, 여기에 지금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그리고 올 트랜스폼, 이 세 가지를 모두 말하는 거죠. 이 정보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케일만 해도 될 것 같지만은 그냥 올 트랜스폼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올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오리진 주황색으로 피벗의 중심들이 보이죠. 이 피벗의 중심들이 올 트랜스폼으로 인해서 여기 좌표 0,0,0 여기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스케일만 하게 되면은 스케일만 지금 초기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피벗 정보가 오리진 정보가 바뀌지 않게 되죠. 이런 걸 알아두시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일 정보라고 바뀌었을 때 얘네가 지금 노멀 방향이라고 하는데 면의 방향이 올바른지도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요. 여기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켜가지고 정확하게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지, 파란색이 지금 앞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빨간색이 나왔다. 그러면 이 면은 지금 이 면은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은 면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빨간색으로 활성화했을 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면들은 선택을 해서 Alt N 누르면 노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나오고, 이 중에서 플립 뒤집다 라는 걸 해주면은 이렇게 면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이 파란색이 나오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바디에다가 붙여주고, 여기도 클릭 헤드에다가 붙여가지고 헤드와 바디만 남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subD 2단계만 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이 상태는 아까 정리를 하기 전 상태랑 그냥 합친 것밖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여기 스케일 정보나 노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다시 초기화를 정리를 해줘야지만 이 다음 단계로 UV를 필 때나 또한 리깅을 할 때나 이럴 때 문제가 없이 잘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단계를 꼭 스킵하지 말고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모델링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UV를 피고 텍스처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